양 대표님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 회사들 투자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네네네. 예, 그런 회사들 볼 때 특별히 아까 저기 그 데이터가 많지만 수익성이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사실은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데이터 비즈니스나 그 이외의 비즈니스는 사실은 그 맥은 똑같다고 보는데 데이터 비즈니스로 한정을 하면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두 번째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창출할 것이냐. 이건데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하나 들면은 그 국내에서 그 전 세계 1억 다운로드를 달성한 앱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 어디죠? 아자르가 추가되면서 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오지큐의 백그라운드 앱을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글로벌하게 다운로드 수가 이미 1억이 넘었고 거기서 그 구글 그 애드랑 연결된 매출이 그 매출로만 1년에 10억 정도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이 백그라운드 배경화면을 쓸 수 있는 이미지만 올려서 거기에 트래픽을 만들었는데 그냥 구글에도 붙였더니 1년에 매출이 그냥 알차게 10억씩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오지큐가 그 7년 된 회사거든요. 네. 7년 만에 1억 다운로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건 별개의 얘기죠. 지금 오지큐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해 중인데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다운로드 수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 다운로드 수만 가지면 사실은 M&A 말고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시킬 거냐를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가 전략적으로 지금에서야 수익 모델들을 하나씩 추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수익 모델들을 런칭을 할 때는 그거는 회사에 따라서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처음부터 정말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유의미한 무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봤자 결국은 때가 됐을 때 그걸 수익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이제 투자를 슬슬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그런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라벨이 붙은 데이터랑 라벨이 안 붙은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뭐고 이렇게 딱딱 정해둔 데이터가 데이터의 효용성도 크고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돌리더라도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진 어떤 데이터인지가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고 대표님. 예.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전환시켜 표현하면 하나는 데이터 자체를 파는 거고요. 네. 하나는 데이터 프로덕트를 파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프로덕트는 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대표적인 데이터 프로덕트 예가 이제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거죠. 왜냐면은 검색 엔진은 수많은 웹 문서들을 데이터로 다 애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검색 결과를 이렇게 잘 정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 뭐를 쳤는지 어느 타이밍에 누가 뭐를 쳤는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검색 결과 10개 중에서 얼마쯤 고민하다가 뭐를 눌렀는지를 다 2차 데이터로 이렇게 다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써먹어서 더 좋은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류의 것들을 즉 데이터를 재료로 삼아서 소위 말하는 서비스 밸류를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크게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가공을 해서 그걸 그 데이터를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검색 엔진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인정받는 서비스 밸류를 가질 만한 뭔가 제품을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서 팔거나인데 전자 얘기를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약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사실 아직은요 국내에는 그 데이터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무슨 데이터를 사서 어떻게 쓰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자기도 잘 몰라요.
예. 근데 해외에는 그래도 그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근데 그나마 국내든 해외든 되게 명확한 답 하나는요, 광고에 대한 데이터예요. 즉, 어떻게 하면 광고 효율이 높을까인 건데, 광고 효율을 높이려면 가장 심플한 게 광고를 보게 될 소위 말하는 잠재 고객의 컨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아는 거거든요. 즉, 얘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보다가 언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걸 결제 버튼을 눌렀까 말까 고민을 했는지 뭐 등등등의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얘가 이제 바로 뭔가 돈으로 이어질 만한 기회에 대한 광고를 앞에 툭 던지면은 허걱 내가 찾던 건데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바일, 예를 들어서 뭐 한 글로벌로 뭐 한 뭐 1억 개가 깔린 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앱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어떻게 그래도 이제 쉽게 팔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은요. 1억 개 정도의 앱이 현재 가동됐는지 아닌지를 알다 보니까는 이 광고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에드텍 생태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결국 광고를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미 죽어있는 디바이스에 광고를 뿌려봤자 이런 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add ID라는 소위 말하는 고유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다 이렇게 아이디별로 광고를 뿌릴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이 add ID가 자기가 폰을 바꿔도 리셋이 되고요. 폰을 바꾸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가끔 리셋이 돼요. 그 말인 즉슨 원래 홍길동에 붙어있던 add ID AAA였는데 어느 순간 홍길동이 폰을 바꾸거나 해버리면은 홍길동의 add ID가 BBB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AAA는 사실은 죽은 거죠. 전에 AAA의 광고를 보내려고 했던 거는 이제 헛발질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의미 없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특정 add ID가 죽었냐 살았느냐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거는 아주 심플하게 앱이 실행된 이력이 하루에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런 거 정도만 판단하는 거는 많이 깔린 앱일수록 이제 좋은 거죠. 이런 데이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거는 싸요. 단가가. 데이터 단가가. 네. 근데 비싼 데이터 단가는 예를 들어 커머스 사이트 서비스에 들어가서 어떤 카테고리 상품들을 받냐 혹은 얼마어치를 결제 주머니에서 꺼냈느냐 이런 류의 데이터는 훨씬 고가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비즈니스를 잘 하시려면은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인식이라든가 등등등이 좀 많이 이제 로우 레벨의 상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작년 올해가 원년이라고 봐요. 이제 조금씩 이게 인식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인식을 높여보자 데이터 진흥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더 오히려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보완해서 사실 조금 말씀해 부연 주시면 설명을 하면은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광고 수익 모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저도 그 광고 푸시가 날라오면 안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는 사람한테 그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90%, 95%의 광고는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 모델만 들이리는 스타트업은 좀 개인적으로 투자 검토를 안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 꺼내올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저는 셋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 고객한테 필요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모아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이고 이 고객이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고객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 이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가 저의 욕구와 저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분석해주는 게 있을 것이고 분석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어 꽂아주는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전년도 선정된 팀 중에 코머신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어떤 걸 하냐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있는 기계와 장비의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거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 코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각각의 중소기업의 그 기계 장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사실은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하나도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하나를 모아서 그거를 그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하니까 이미 거기서 막 이렇게 오더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굉장히 쉽고 굉장히 돈 벌기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두 번째 경우 이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서 분석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그렇게 실력이 높은 업체들도 없고 대부분 B2B 형태로 수익 모델을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버는 데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건데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들이 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부분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시간적인 좀 격차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걸로 보면 데이터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걸 뭐 부가가치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비즈니스가 여러 그 산업 뭐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렇게 그 중요도가 데이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투자하신다면 제일 그래도 이런 쪽 데이터 비즈니스가 제일 유망하다라고 보는 분야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근데 저는 그 아직 시장에 크게 기회가 남아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캘린더. 캘린더. 예. 그럼 스케줄링하고도 다 스케줄러. 연결이 되는 거죠? 스케줄러. 저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름을 바꿨던데 그 준 스케줄러를 쓰거든요. 타임블록스라고 최근에 이름을 바꿨는데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로 빠른 속도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데고 어쨌든 스케줄러 두 번째가 명함. 세 번째가 그 주소록 및 전화번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플랫폼인데요. 제일 일상적으로 쓰는 예.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좀 그렇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직은 비효율이 좀 많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플랫폼인데 이상하게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명함 같은 경우도 엄청 큰 플랫폼이고 지금 그 리멤버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멤버가 정말 이게 수익을 잘 뽑아내는 이 사업 모델로 진화하기를 바라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세 영역 중에 그나마 리멤버가 가장 발전하고 있고 다른 두 개는 아직 메이저가 없는데 이거를 장악하는 회사는 아마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스타트업도 많이 접하고. 예. 고 대표님. 글쎄요. 이제 저는 네. 어떤 특정한 영역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크더라도 되게 남들이 쉽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쉽게 못 구하지만 하지만 몇몇이라도 되게 비싼 값에 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 즉 전문 서비스 영역이 좀 있는데 성형을 원하는 그런 네. 그 전화번호나 인적 데이터는 비싸게 팔리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예전에 사실 그런 어떤 전화번호 데이터 DB 같은 경우도 다른 전화번호보다 지마켓에 일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단가, 어둠의 시장의 단가를 좀 아는데 이런 커머스 서비스에서 유출된 전화번호가 제일 비싸요. 왜냐면은 그거는 택배를 받아야 되니까 제일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연결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보통 커머스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단가가 비싸거든요. 전화번호 한 개당. 결국에는 돈이 되는 데이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게 더 최신일까? 혹은 예를 들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하루 단위로 뭔가 수집한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거보다 만약에 1시간 단위로 내가 들고 있다면은 훨씬 가치가 높아지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시간 마지막으로 좀 디비스타즈도 예전부터 봐 오셨잖아요. 물론 거쳐간 기업들 투자하신 데도 있고 뭐 그냥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디비스타즈를 응원하는 얘기도 좋고요. 저는 전년도부터 제가 디비스타즈에 아마 심사위원하고 멘토로 참여를 했는데 국내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 중에는 가장 좋은 회사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심사를 하면서도 아마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이 회사는 정말 투자하고 싶은 회사, 투자하고 싶다 이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한 팀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보다 이 주최 측도 진흥원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계시고 어려운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투자자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데이터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 대표님. 네, 그러니까 국내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DB진흥원, 데이터베이스 지원, 지금 이제 데이터진흥원 이름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여기만큼 이런 데이터에 포커스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정말 스페셜티 있게 만든 조직이 일단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DB스타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창기 기획할 때부터 같이 논의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2기 때 제가 이제 몇 개 파일럿으로 그로스 에이켄 몇 개를 해보고 이제 3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선정된 팀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컨설팅과 코칭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셨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물론 이제 눈앞에 이렇게 진흥원 분들이나 이렇게 제가 앉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되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그래도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보면은 꽤 진심으로 다른 여러 사업들보다는 정말 데이터를 본업으로 하는 우리 같은 회사한테는 제일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심사위원이라 멘토로 좀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멘토로 포함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멘토진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고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 뭐 데이터나 뭐 데이터 관련된 크로스 해킹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1기인지 2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마이쿤의 1기 때 지금은 스푼 서비스 하는 그 소셜 라디오 서비스를 하는데 그 회사도 투자도 했고요. 그 회사가 여기서 DB를 받아가지고 가공하고 그걸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지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 마이콘 외에도 투자받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동산 다이어트나요? 거기도 있고요. 또 어디 있죠? 최근에 와탭 저기 서버 이상 징후 감지하는 그런 와탭도 있고요. 여기 들어온 그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퀄리파이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서로 피어 그룹 간에 또 배워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좀 참여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짧게나마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감 멘트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세 분께서